자, 일동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 바닥에서 쭉 내릴 때 지난주에 한번 분석이 나갔었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바닥에서 분석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되돌아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저항벽, 여기 1차 그대로 뚫어버렸고요. 이제 2차 저항선까지 장중 고점에 쭉 올라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뚫었고 둘 뚫고 둘 자리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 들어갔죠. 자, 이 종목이 오늘 급등한 이유는 증권사 쪽에서 현저한 심각한 저평가, 현저한 저평가, 그냥 저평가도 아니고요. 지나친 저평가, 맞죠? 지나친 저평가, 심각한 저평가, 지나친 저평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나친 저평가.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자 보시죠. 제약바이오의 주가 분석하고 밸류에이션 수준을 분석할 땐 일반적인 종목군들하고 밸류에이션 비교를 제가 같이 두질 않죠. 다르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력주들 왕창 날아가고 있는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로닉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있는 종목주들을 분석을 할 때는 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선행 PER 수준 요거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들었었죠. 저쪽에 산일전기 추천드릴 때, 일전전기 추천드릴 때, 그 전에 효성, 현대일렉 추천드릴 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이었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요. 똑같은 섹터에서 조선주의 PER이 20배고 조선 기자재주 앞선 라인에 이렇게 기자재주가 18배 수준을 보고 있는데 세진중공업의 경우 12배, 13배밖에 안 된다. 왜? 세진중공업은 그러면 조선주 이 모멘텀을 못하냐 이거죠. 타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드렸던 반면에 제약바이오에서는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죠. 왜?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코스피의 제약주들은 실적이 나옵니다. 기존의 약들 이렇게 파는 부분들이 있어서 코스피에 정확하게 제약소,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대표적으로 신약을 만들지 않는 제약회사 광동제약이라든가 최근에 들어온 명인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죠. 돈 굉장히 잘 벌죠. 명인제약도 역시 마찬가지. 광동제약만큼은 아닙니다만 이 회사 신약 안 나오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이 없어요. 그래서 IPO를 해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제2의 광동제약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자, 광동제약 신약 안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IPO 해가지고 들어온 돈 가지고 이제 신약 만들겠대. 그래가지고 신약 언제 나와? 신약이 무슨 딱지 접듯이 그냥 뚝딱뚝딱 접으면, 종이배 접듯이 뚝딱뚝딱 접으면 신약이 바로 나옵니까? 제일 빠른 게 10년인데요. 신약 하나 만들어서 성공하려면 제일 빠른 게 10년이에요. 10년. 근데 이제 IPO 된 돈 가지고 이제 신약을 하겠대. 여태 뭐하고? 너네가 돈이 없는 회사야? 이렇게나 돈이 많았는데 이건 생각이 없는 회사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IPO가 해쳐먹자는 의도인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이 최고 종목인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서야 효과를 내는 거지,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적자였어요. 알테오젠. 작년까지 해서 계속 적자였잖아요. 이렇게 재정리까지 계속 적자였던 회사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제약바이오는 가서 뭐 가지고 계속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시가총액. 시가총액.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올릭스가 싸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올릭스가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기준 잡았던 게요? 기억들 나세요? 수없이 나간 겁니다. 올릭스가 이 종목이 쌉니다 라고 해서 올릭스가 얘가 되게 싸요 라고 얘기 드렸던 건 경쟁업체인 똑같이 메쉬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이건 이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전체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숱하게 얘기 드렸잖아요. 똑같이 메쉬 치료제, 올릭스도 메쉬고요. 한미약품에도 메쉬가 있죠. 그럼 메쉬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D&D 파마텍입니다. 근데 D&D 파마텍이 D&D 파마텍은 아직 기술 이전이 안 나온 회사고요. 여기는 기술 이전이 안 나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릭스는 기술 이전이 나왔죠. 그 올릭스가 9,100억의 기술 이전이 나오고도,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이거 기관들 계속해서 깐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일단 까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까가지고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9,100억의 기술 이전을 한 회사가 시가총액이 6,000억이야.
9,100억을 하고 땡 하고 시마이 끝나버린다 그러면 디엔드 끝나버린다 그러면 6,100억으로 날 수가 없죠. 다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9,100억이 나오고 그 뒤로 추가 이익을 이전 기대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100억을 한해서 시가총액이 6천억대 내려와 있고 아직 기술 이전이 나오지도 않은 D&D 파마텍은 1조 2천억이야. 올릭스가 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올릭스 사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온코닉 테라피틱스 역시 마찬가지. 얘가 신약을 가지고 있고 국산 38호 신약, 역류성 식도염 신약, 돈 버는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혁신적인 항암 치료제 네스파립도 있고, 그런데 시가총액이 1,000억대밖에 안 됩니다. 1,500억밖에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반드시 재평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셔가지고 찬바람이 불 때까지 끌고 가라 라고 해서 예상보다 증자 나오면서 예상보다 더 튀겨졌죠. 그래서 착실은 나갔죠. 그리고 여기 Y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보세요. 제가 저평가라고 평가드렸던 거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Y바이오로직스 기술 이전이 무려 9건, 기술 이전이 9건입니다. 코스닥 전체로 랭킹 2위에요. 리가캠이 1위고 얘가 2위입니다. 제약바이오 전체를 통틀어도 탑5 안에 들어갑니다. 기술 이전 건수 9건은 ABL 바이오도 9건을 못했어요. 7건밖에 안 돼요. 보로노이가 5건이고요. 천하의 보로노이가 5건이고 천하의 ABL 바이오가 7건인데 Y바이오는 9건이야. 거기다 삼중항체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데 얘가 지금 저 밑에서도요. 시가총액이 얼마요? 그래서 앞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계속 보셨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Y바이오 계속 쌉니다. 계속 쌉니다. 현저히 쌉니다. 너무 쌉니다. 예? 너무 쌉니다.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리가캠 바이오하고 이게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 Y바이오는 리가캠 바이오보다 기술 이전 건수가 3건 적고요. ABL 바이오보다 기술 이전 건수가 2건 더 많습니다. ABL 바이오가 리가캠 바이오는 나란히 시가총액 5조 원대예요. 얘는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올라가죠. 시가총액 3,600억입니다. 싸도 너무 싸죠. 너무 쌀 수밖에, 너무 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고, 그리고 앱클론 같은 종목,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앱클론, 자,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비교 대상을 하나 끌어올려서 제가 비교 대상을 끌어올려가지고 추천해드렸죠. 동종 종목입니다. 동종에 같은 약을 만드는 회사 큐로셀. 자, 큐로셀 이 종목하고 비교를 해서요. 큐로셀과 앱클론은 기술력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취급을 기사 뒤져보면은, 그래서 카티 치료제하고 기사를 뒤져보면 거의 모든 기사에서 나란히 큐로셀, 앱클론 나란히 이름이 등장을 할 거예요. 나란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누가 먼저 낼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똑같은 상형태의 종목인데, 이 큐로셀은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고가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6천억까지 올라 들어왔는데요. 6천억까지 들어와 있는데, 근데 앱클론은 관리 종목이라는 이유로 얘가 지금 이 밑에 이렇게까지 내려갔던 종목입니다. 이게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한참 더 낮죠. 여전히 앱클론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와서 안 내리고 안 밀리죠. 근데 이 앱클론이 지금 저가에서 200%가 넘게 올라 들어온 종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 종목 편입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깨져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 얘 같은 경우는 저 밑에서는 시가총액 1,000억대였다는 얘기죠. 경쟁사는 시가총액이 5천억대, yen 1,000억대. 경쟁사가 3배 이상 높습니다. 이건 무조건 따로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 기술력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기술력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동제약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일동제약의 얘기가 일동제약 설명하다 말고 이렇게 멀리 돌아 나온 이유가 오늘 일동제약이 그거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케이스 앞에 나온 저 앱클론이라든가 이 메시 치료제, 올릭스, D&D 파마텍 이런 것처럼 오늘의 이 일동제약의 경우도 현재 일동제약이 내놓고 있는 이 비만약이 비만약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그렇게 뒤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선 효능을 입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유사한 파이프라인 경쟁 기업들이 1조 5천억에서 4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조를 넘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자, 1조 5천억 요게 D&D 파마텍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거 이제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이 약발이 떨어지는 거라고 몰라도 약발이 굉장히 좋은 거 해놓고 있는데 지금 8천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오늘 이렇게 들어와서 8천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쯤 라인들 쭉 이해가 되시죠?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에서 그러면 얘들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는 거 이거 임상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미 다 저 앞에서부터 다 밝혀지는 것들이에요. 다. 어느 날 갑자기 제약바이오는 어느 날 갑자기 톡 튀어나오면 그거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의심의 잣대를 굉장히 깊게 내서 어떤 종목이 있죠. 이거 난 못 믿겠다 이거. 이거 난 못 믿겠다 얘기 드렸던 종목 바로 이 종목이죠. 킵스바이오파마. 네? 흡수율이 먹는 경구역 비만 치료제 흡수율이 뭐 그래가지고 최고 현재 나와 있는 것 수준에서 최고 수준이죠. 최고. 이게 D&D 파마텍 같은 경우 흡수율이 10%대인데 얘가 지금 38% 나왔던가요? 그렇죠. 38%. 38% 나왔는데 근데 그 회사가 이 킵스파마에 인수가 된 거죠. 인수가 돼서 들어갔어요. 얼마에? 60억에 샀답니다. 현재 세계에 나와 있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경구용 비만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흡수율이 가장 그러니까 약발이 가장 잘 듣는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여러분 같으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약 만든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 60억에 팔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흡수율이 뛰어난 약을 경구용 비만약을 만들었는데 그걸 겨우 60억의 회사를 팔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런 거는 의심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거는 의심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을 수가 없죠. 해먹자라는 의심은. 그러나 일동작이라든가 저 앞에 나와 있던 저런 종목들 한미약품이 비만테 메시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그 엉뚱한 뉴스 때문에 그 경영권 다툼이라는 뉴스 때문에 그게 부각이 안 됐을 뿐이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는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 경쟁 이 라이벌 라인 관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재투자팁에서 제가 그래서 요 종목이 같은 페어 짝이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페어만 알고 있어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비교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쪽에 가면은 그런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D&D 파마텍이 뭐 올릭스 올라가는 거고요. 큐레스 가면 앱코론 올라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당연히 짝짝 맞춰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쫙 드리고 이 종목 겁나게 쌉니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 다 따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오에서도 그리고 또 반도체는 반도체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이렇게 바삭하게 종목들을 꿰고 있는 전문가들이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쭉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특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 2차 전지 라인을 아주 바삭하게 깨고 있죠. 그런 경우 최근 2차 전지 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더블 내드리죠. 순식간에 여러분들 더블 내드리버립니다. 반도체 바삭하게 깨주고 있으면 반도체 저렇게 미쳐날 때 순식간에 더블 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르고에 쭉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선 추천주 같은데 추천주는 겁나게 많이 나와요. 22개 방 다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전문가 특기하고 이 접근 방식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재료주 매매를 하냐, 테마주 매매를 하냐, 단타를 하냐, 스윙을 하냐, 충전기가 하냐. 그래서 요 스타일부터 우선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전문가 특기 분야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중에 제일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사람을 메인으로 두고 그 방 한 군데만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전문가 특기인데 2차 전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빠진다. 그럼 손가락 빨고 놀아? 왜? 뭐하러? 로봇 잘하는 전문가들, 반도체 잘하는 전문가, 그 다음에 전력 잘하는 전문가 줄줄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가 바이오만 하는 게 아니라 전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다루죠.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천재투자TV 분석 1호 종목이었습니다. 작년에 전력주 엄청나게 벌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주 순서대로 다 깨고 있으니까 쭉 나와서 오늘 아침 대원전선까지 차례대로 쫙 갔잖아요. 대원전선 오늘 아침에 얘기하자마자 그대로 올라가 버리죠. 다음 차례 대원전선입니다 라고 벌써 며칠 전서부터 지목을 해드렸던 거잖아요. 가온전선이 어떤 종목인지 얘기 드렸고 대한광통신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얘기 드렸고 대한전선이 어떻게 하는지 얘기 드렸고 다음 차례는 대원전 다 찍어드리잖아요. 이렇게 이 섹터를 바삭하게 알면 이렇게 다 찍어드리고요. 페어짝을 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손쉽게 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쵸? 앱클론하고 큐로셀이 같은 파트에 짝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시냐 이거야. 올릭스하고 D&D 파마텍 정도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잖아요. Y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 아닙니까? 웬만한 투자자들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모르잖아요. Y바이오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었어? 모르시죠. 이런 짝들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 거야. 다 똑같은 방식으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원래 룰이라는 얘기예요. 일동제약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이게 원래 룰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실적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가총액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같이 하고요. 터트렸을 때, 즉 기술 이전을 터트렸는데도 Y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모두 그만큼 못 들어간 건 기술 이전은 많이 터트렸는데 큰 게 없다는 겁니다. 큰 게 없어. 큰 게. 그래서 조금 들어가 있는 건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터트린 기업들 같은 경우 큰 거도 얼마든지 터트릴 수 있다는 거죠. 뭐 알테오젠은 처음부터 대박치고 들어갔어? 리가켄바이오는 12건의 기술 이전에서 9건의 기술 이전 때까지 시장에서 기관들이 개무시하던 회사입니다. 9건의 기술 이전 들어갈 때. 정확하게 10건까지요. 10번째 기술 이전 나왔을 때도 기술 이전과 동시에 기관들의 경우 패대기를 쳤던 회사가 리가켄바이오예요. 11, 12번째부터는 당겼죠.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이런 바삭한 스토리 자체를 종목 자체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면 그만큼 벌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쉽잖아요.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일동제약 같은 경우 매수하는 라인들 주요 라인까지 지금 다 그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매수하는 라인들. 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